미국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죽였고 미사일 기지 330곳을 부쉈고 하늘의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끝나지 않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폭격으로 전쟁을 끝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란이라는 나라가 가진 세 가지 벽입니다. 서쪽의 자그로스 산맥, 58억 원짜리 미사일로 2,900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해야 하는 비용 구조, 그리고 어떤 이웃 나라도 기지를 내주지 않는 국제정치.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와 로어링 라이언. 첫 12시간 동안 쏟아진 공습만 약 900회였습니다. 항공모함 3개 전단이 중동에 미리 배치돼 있었고 그 전력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86세, 36년간 이란을 통치하던 인물이 그날 테헤란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 정치 고위 인사들도 동시에 사망했고요. 미사일 발사대는요, 이란이 보유한 470기 중 330기가 파괴됐습니다. 70%가 날아간 겁니다. 남은 건 140기 뿐이에요. 방공망도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란 영공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승리처럼 보이거든요. 지도자도 잡았고 미사일 기지 70%를 부쉈고 하늘도 장악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한 달이 넘도록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땅에 있습니다. 하늘은 장악했지만 땅은 한 뼘도 밟지 못했습니다. 폭격기가 아무리 날아다녀도 결국 전쟁을 끝내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권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아내려면 군인이 직접 그 땅을 밟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서쪽을 보면 자그로스 산맥이 성벽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라크 쪽에서 이란으로 넘어가려면 이 거대한 산맥을 뚫어야 하는데 이건 자연이 만든 요새입니다. 탱크가 올라갈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에요. 북쪽과 동쪽은 어떨까요?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접해 있는데 이 나라들 중 미군의 지상기지를 내주겠다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남쪽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인데 여기서는 바다를 건너 상륙작전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해안을 넘는다 해도 안쪽은 끝없는 산악지형과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방이 산과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인 거예요.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현대전쟁에서 이란 본토를 점령하고 정권 교체까지 이뤄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갖고 있어도 폭탄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이란 땅에 직접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형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이 전쟁에서 직면한 두 번째 벽은 돈입니다. 지형이 어렵다 치겠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력이면 어떻게든 밀어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값싼 무기로 비싼 무기를 상대하는 전쟁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란이 띄우는 드론 한 대 가격은 약 2,900만 원에서 7,250만 원 사이입니다. 이걸 격추하려면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이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약 58억 원이에요. 금으로 만든 총알로 참새를 잡는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드론을 많이 날릴수록 이득입니다. 격추당해도 상관없어요. 미국이 쏘는 요격 미사일 한 발이 이란 드론 수십 대 값이니까요. 드론 10대를 보내서 한 대만 뚫려도 이란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월 19일 이란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F-35 전투기가 피격됐습니다. 비상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F-35가 실전에서 피격된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의 무적 신화가 깨진 겁니다. 더 큰 피해도 있었습니다. 요르단에 배치됐던 미사일 방어의 눈이라 불리는 ANTP-Y2 레이더가 파괴됐습니다.
이 레이더 한 대 가격이 약 4,350억 원에서 7,250억 원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레이더 기지 최소 10곳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이 바닷길을 막으니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걸프 지역 원유 수출이 60% 감소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50% 폭등해서 배럴당 약 18만 2,700원까지 치솟았고요. 사우디 원유 수출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쟁이 중동 전체의 경제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펜타곤은 의회에 추가 예산 약 290조 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조차 이 전쟁의 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워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밖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드론을 3년 넘게 상대하면서 저가 드론 요격기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당 약 145만 원에서 362만 원, 58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비교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게다가 하루 최대 10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직접 제안까지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주면 대신 드론 요격기를 보내주겠다는 교환 거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답을 찾은 나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벽, 국제 정치입니다. 그래도 미국에는 동맹이 있지 않느냐? 나토라는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이 있는데 같이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 동맹국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다. 참전을 거부한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미국이 혼자 시작한 전쟁에 유럽은 같이 피 흘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미국은 호르무즈 봉쇄 해제도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상군을 보내려 해도 길이 없습니다. 이란 북쪽의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동쪽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 나라들 중 미군에 기지를 내주겠다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란을 사방에서 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란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란은 미국 편을 든 걸프 동맹국들을 직접 때렸습니다. UAE의 샤가스전을 공격해서 가스 공급의 20%를 끊었고요. 카타르의 라스라판 LNG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수출 시설인데 연간 약 29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에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사우디의 원유 수출은 50%가 줄었습니다. 미국 편에 서면 이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핵입니다. 이란은 핵폭탄을 만들기 직전 단계의 핵물질을 440.9kg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폭탄 약 9발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게다가 25일마다 한 발분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폭격하긴 했지만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폭격으로 정권을 바꿀 수 없고 침공할 길은 없고 핵은 제거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 중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에 거대한 빈틈이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 걸까요? 지형이라는 벽, 비용이라는 벽, 국제정치라는 벽. 이 세 가지 벽 앞에서 세계 최강 미국도 이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하늘을 장악하고 지도부를 죽이고 미사일 기지를 부셔도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가진 구조적인 방어력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폭격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건 양쪽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미나부의 초등학교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 호르무즈 봉쇄로 먹고 살 길이 막힌 걸프 지역 노동자들, 폭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란의 평범한 가족들. 전쟁의 진짜 무게는 언제나 그 사람들의 어깨 위에 놓입니다.